그러면 지금서부터 정화 기상론을 들어갈게요. 정화가 간목을 봤어. 그럼 심지 역할하죠. 네. 그러면 요거로 봐서는 정인이잖아. 네. 정인이 부모죠. 그럼 부모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덕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덕이 있다는 얘기는 부모뿐만이 덕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나 상사나 이게 학문적으로 인성이니까 학문의 별이거든, 이게. 그랬을 때 이것이 목생화지 이게 을목은 목생화가 아니라고요. 나중에 정화가 이게 약하잖아요. 그러면 언론 위에다가 간목을 넣어줘요. 그럼 목생화 잘 되게. 그래서 이것이 정인이니까 인이니까 인성이요. 그럼 인하다, 사랑이다, 희생이다, 봉사다 이런 것이 이게 어른이 사랑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심지 역할을 할 때 심지가 없으면 촛불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파목생화인데 깨트릴 파, 나무목, 화를 불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금극목을 해주는 거거든. 그럼 금극목이라고 해서 용금성기요. 그러면 이게 인성이 이렇게 좋으면 이건 귀함이 있는 거고 파목생화 하면은 금을 녹이는 거니까 파목생화 해가지고 용금성기 하는 게 이건 돈이라고요. 그랬을 때 꼭 그 용금성기를 하려면 이 정화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오화나 술중의 정화, 미중의 정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름드리 나무가 2개씩이나 있어. 그러면 이놈의 불 어떻게 돼요? 꺼지잖아요. 이게 대개 모광화체라고도 그래요. 이건 목이 너무 왕해서 많아서 정화가 더 불 꺼질씩. 이게 불이 꺼진다. 그럼 아름드리 나무를 모닥불에 갖다 놓으면 이건 꺼질 수밖에 없지. 그럼 이거 안 꺼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밑에다가 뿌리가 있으면 이게 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정화를 더 넣어주든지 아래에다가 강력한 화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력한 화 같은 거는 어떤 것이 강력한 화인 거 아니? 이런 글자가 강력한 화지. 예를 들어서 그 혁자죠. 여기다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더 안 되나? 이런 글자들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간벌해 줘야죠. 그러면 이게 경건 필요해서 간벌을 해줘.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런데 요번에는 정인, 편인이 같이 있는 거라. 그럼 이것도 똑같이 목다 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는 간목은 어떤 나무인가요? 금나무죠. 그런데 이 열목은 뭐냐? 이게요, 가지와 잎이 무성하게 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실은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구조라고요. 이럴 때 이 간목이 별로 쓸모없는 간목이 돼버려요. 그냥 아름드리로 커야 될 나무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게 정편인이 있는데 이게 다 흉이 되는 거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아? 그럼 자식이 고통받으면 누가 또 속이 아파? 부모가 속 아프죠. 이건 누구 하나만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는 인성이 이게 흉이 된 거니까 부모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 방법이 어디로 들어가? 기숙사 들어가. 외국 유학한다든지. 자, 요번에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금극목. 이거 파목이요. 파목을 해가지고 목생화. 이게 잘. 이게 파목생화인데 쪼갤 벽자거든? 그러면 간목을 쪼개어서 인정, 당길인, 정화로 태운다는 그 얘기. 이게 벽갑인정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벽갑인정. 그럴 때 이게 힘이 있어야지 화급금을 하지. 힘이 없으면 화급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뿌리가 꼭 필요해요. 이게 갑이 정인이 부모 형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꼴인데 이건 결혼해도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정화가 간목을 보긴 봤는데 임수까지 봤어. 요게 관인데
수생목, 목생활을 해서 목을 잘 키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관인상생되는 사주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고 사회고 상사고 직장 상사고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관인상생되는 사주는요, 나라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요게 말하자면 조상궁이잖아요. 조상에 이렇게 길신이 되면은 이것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관이 좋으니까 시험운도 좋고 승진운도 좋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 정화하고 을목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 네. 그러면 왜 정화가 가장 이 을목을 싫어하느냐 그거요. 지금 이게 목생화 해가지고 이게 인성이죠. 네. 이게 부모궁이라고. 그럼 부모궁이 나한테 그렇게 흉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 인성이 나쁘면 공부운이라든지 어른들에 관한 거라든지 이게 모두 다 어려워지는 거니까 이게 가장. 근데 이것은 자기가 순목이 타면서 연기가 나니까 자기가 눈물이 흘려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음이 신금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게 정신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는 아니라 이게 돈이 고통받는 거지. 그러면은 순목이 을목이 정화에 타면서 연기 나고 눈물 난다는 얘기는 이게 목이 간이니까 간이라든지 신경계 질환이 있을 수가 있다. 좌불안석이 앉은 자리가 편안하지가 못해. 그러고 매번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그거지. 그럴 때 건초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짝 말라 있다. 그러면 후루룩 타고 말죠. 그러면 그렇게 후루룩 타고 마르면은 특히나 봄이 아니고 가을에 열매 맺을 때 후루룩 타고 만다고 하면은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확할 게 전혀 없다는 얘기. 어느 계절이든지 건초가 돼서 타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명식을 볼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뭐를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건강을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부모궁이 어떤가도 얼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문서 공부 이런 쪽에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정화가 병화를 봤을 때 어디 보자고요? 자, 유시 보자고요. 유시 보면은 해가 넘어갈 때죠. 가을에 해가 넘어갈 때에 정화는 빛나. 그러니까 정화는 생활하는데 병화는 노을이 지잖아요. 노을이 져가지고 이때 병화는 이게 죽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병화의 정화가 이게 가려지는 건데 이럴 때 저희가 정화가 자기 힘을 못 쓰니까 참모 역할을 한다든지 자기가 앞에 나설 수가 있는 건 못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업은 없는 게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모나 부사장이나 연구원이나 기획이나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정화가 촛불이 되거나 전기불이 되거나 난로가 되거나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게 난로불이요, 촛불이요, 이건 전기불이요, 해가 뜨면 뭐요?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정화는 병화를 반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화는 제 역할 못해. 그러니까 자기 역할 못한다는 얘기는 인정을 못 받아. 그렇다고 하면은 고독해진다거나 의기소침해진다거나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테죠. 저희가요, 병화하고 정화 관계는 이 그림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 어떤 대운이든지 신사대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자고요. 이럴 때 무엇이 우선이요? 저 합하고 중하고 있을 때 합이 우선이죠. 그래서 병화도 역할 못하고 신금도 역할 못하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병신합수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수가 됐으면은 병신합수 돼가지고 내 일간 정화를 어떻게 해요? 꺼버리잖아요. 요게 이제 정화가 이제 수 입장에서는 수국화하니까 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 관제송사가 벌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신충이 문제가 아니라 병신합수가 되더라도 내가 극을 받는 건 마찬가지다. 정정 보자고요. 이게 정정이면 정화가 같이 있죠. 약할 때는, 내 정화가 약할 때는 또 하나 정화를, 비견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빛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달빛이라. 그러면 이것도 내밀한 거고 요것도 내밀한 거니까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은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활인업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활인업을 한다는 게 교육, 종교, 의료, 역학, 철학 그런 쪽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데, 흉작용을 할 때는 이 정자도 이 정자요, 이 정자도 똑같이 정자니까 정정이 같이 있으니까 감정이 앞설 수 있다. 감정이 앞서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변덕 있고 그런 쪽으로 가기도 쉽더라, 그 얘기겠죠. 자, 정화하고 무토라. 지금 이건 밝음이고 이건 큰 땅이죠. 넓은 땅이죠. 큰 산이죠. 그러면 이게요, 높은 산에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영국이니까 술하고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물질 세계가 아니죠. 정신 세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겨울에 요거는 약신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생토 해가지고 이것도 권토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빠져요. 여름철에는 이게 아주 대용이겠지. 그랬을 때 여름 무토뿐만 아니라 무술토겠죠. 이것이 가장 나쁜 거죠. 이게 조우용신을, 수를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수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화에다가 무술토까지 있으면 조율해 주죠. 이거 완전히 황사현상이라고요. 모래바람이 부는 거거든. 그럼 모래바람 부르면 시야를 가려요. 시야를 가린다는 얘기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대운이 안 들어올 때는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좋은 대운 들어올 때는 웬만한 충고는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던져도 굉장히 오해를 사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정화가 기토를 봤을 때, 저희 아시는 것처럼 기토는 습토죠. 화생토해요. 이게 식상이고 자식이요. 그러면 자식이 내 기운을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부모궁이네. 저 궁으로 보면은 부모궁이고 육친으로 보면은 자식궁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쪽이 강한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내열이 없어지니까 이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이 빠지니까. 그 불안, 초조, 조루증 온다든지 심장이 열이 빠져나가니까 심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다, 그 얘기겠죠. 그런데 자기 힘이 약하면 살으려고 하는 저 본능이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아주 빨라. 요령꾼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절에 가가지고 육젓 얻어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런 쪽으로 순발력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는 거라. 이게 식신상관이 흉이다. 그러면 식신상관이 나의 활동 무대예요. 내가 뛰어노는 운동장이라고. 이게 항상 식신상관이 왜 나의 활동 무대인가 하니 살아나가면서 말하죠. 행동하죠.
거기서 얻어지는 재화가 또 있어. 그러면 월지가 특히나 식신상관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라냐 흉하냐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내 활동무대고 생각이고 언행이고 이런 것이 흉이 되면은 말할 때 독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행동이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 그런 쪽으로 되기가 굉장히 쉽다 그 얘기겠지. 그러면 이게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언행도 같이 따라서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 되기가 쉬운 거지. 사기꾼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 자기가 사기꾼 되고 싶어서 일부러 자청해서 사기꾼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귀가 얇아서 잘 속기도 해요. 저희 이거 보셨나요?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다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한테 돈을 뜯겼어. 네? 사기를 당했어.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미있다. 그래서 정화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 힘 빠지는 이게 기토라. 예.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기토가 다 같이 각기합토. 그러면 이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한테는 심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알코올 램프 불에 심지를 없애버리면 알코올 램프 불 어떻게 돼요?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이렇게 있어서 나빠지는 이유가 나한테 가장 필요한 갑이 들어왔을 때 이놈은 심지를 없애버린다 그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불 꺼지면은 어둠도 꺼지는 거고 밝음도 사라지고 이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정화가 이문이 오면 이게 기토 타김이 돼가지고 생명 기르기가 어렵다 그거지. 그런데 반대로 기토는 누가 좋아? 이게 기토가 열을 흡수를 해야지 생명체를 틔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정화가 좋아. 이 입장에서는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라. 자, 이제 정화가 경금을 봤어요. 정화가 경금을 보면은 대장간 생각하셔요. 그럼 대장간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죠? 네? 새벽부터 일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 대장간에서 어떤 기물을 만들려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해서 돈 벌으려고 하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투철한 사람들이요. 이제 밝아. 그러면서 부지런하니까 할 일도 있어. 임무가 있어. 돈도 있어.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게 꼭 내가 정화 아니라도 정화하고 경금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일단은 참 근면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셔요. 저희가 이거 굉장히 귀한 구조입니다.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가지고 목이 열매나 과일이나 곡식이 되는 경우 이게 특히 어느 계절에? 가을에. 이때는요 굉장히 귀한 구조가 돼요. 이게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같이 별경. 이게 글자 중에서 별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이라. 그럼 정화는 반짝반짝 빛나는 달이지. 그럼 밤에 뜬 달하고 별은 시부야 둥근 달이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운치 있고 못 있고 그래서 귀한 국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운치가 있어요? 을목이 있어요. 을목이 제대로 있어야 운치가 있죠. 예술성이니까. 그럼 묘월 같으면 을목이니까 저런 국이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멋장이 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요. 여하튼 정경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이 금은 불 속에서 장생을 하죠. 다시 사유축금고. 사하고 유하고 화극금이 되는 거예요. 삼합에서. 그렇죠? 그래서 금이 사유축 금국에서 금이 불 속에서 큰다는 얘기지. 우리 삼합에서 요것만 불 속에서 장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금성기 해놓은 거라. 그러면 용금성기를 한다는 것은 금을 녹여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호미를 만들어, 어떤 때는 쟁기를 만들어, 어떤 때는 낫을 만들어, 어떤 때는 무기를 만들어, 어떤 때는 수레바퀴를 만들어, 컴퓨터를 만들어. 그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고 다양하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기능을 여기서도 가질 수 있는. 특히나 이런 구조를 같으면은 다시 삼붕, 법붕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벗이라. 이게 세 가지 벗인데 이 갑목을 이게 도끼로 자르잖아요. 그럼 장작 만들잖아요. 장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화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쪼갤벽, 갑옷갑. 이렇게 입장으로 봐서는 경금이 갑목을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이라. 그런데 너 왜 거기 가서 갖다 자르는 거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요게요, 화극금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순화를 시켜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화가 돼도 이것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봐도 이것은 삼붕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어떠냐는 얘기죠. 요것도 비슷한 구조가 됐죠. 금극목 돼서 목생화를 됐어. 그래서 이게 거의 벽갑인정하고 같은 구조가 됐는데, 그랬을 때 이게 신왕제왕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재물복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갑하고 여기하고 경보자고요. 이 갑은 저의 오상중에서 목이니까 뭐예요? 인이에요. 경은 오상중에서 의요.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관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경이니까 무관이요. 그러면 이건 벌써 문무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무겸전이라. 이제 문무겸전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은 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인이고 학자고 종교 지도자고 교수고 컨설팅이고 기획이고 연구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 이건 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이 요거 입장에서는 화극금, 그래서 재잖아요. 그래 재니까 금을 쓰는 거니까 권력직이요. 돈이니까 금융업이요. 이게 군인하고 경찰이요. 검찰이라든지 이런 법조인이요. 이제 회사 경영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귀와 부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삼붕이라 그런다. 그래서 대개 이 구조가 되면은 대개는 사주가 좋습니다. 정화하고 신금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완성품인데 다시 정신축. 이게 녹이면 고철되잖아요. 1,000만 원짜리가 단돈 10,000원에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반짝반짝 빛나게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니까 망상 속에서 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돈인데 편재예요. 지금 이게 부모공이죠. 부모 재산 탕진하는 거요. 그러면 이게 죄가 일로 와 있다. 그러면 말년에 가가지고 재산 탕진하는 거예요. 자식이 탕진할 수도 있다. 그 얘기도 되는 거라고. 정화가 임수를 봤을 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정해만 보겠죠. 다시 각기아파토. 울경아파금, 병신아파수, 정해마파목, 무게아파화. 그럴 때 목화토금수 중에서 생명이 있는 건 목분이 없잖아요. 목을 잉태한다는 얘기지. 그럼 생명이 잉태한다는 얘기. 생명이 잉태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 생각해야 안 해요. 오직 생명 잉태할 일만 생각한다. 그땐. 그럼 자기 할 일을 있는 거죠. 이게 호르몬이요. 이게 열정이고.
그러니까 정수하고 정수가 저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죠. 요것을 막는 유일한 것은 요거를 토국수에서 막아버려야겠지. 그래서 저희가 화가 왕한 그런 사주는 무조건 뭘 원해요? 네, 수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수가 왕하면 뭘 요구를 해요? 화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수화는 서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명할 때도 수화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정화하고 임수하고는 안 써. 병화하고 수하고 쓰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여름철에 이게 만약에 용신이 합거가 돼버린다. 여기는 본판에 없지만 정화용신을 썼는데 대운에서 임수가 와도 용신 합거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용신 합거 될 것 같으면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운전을 안 한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주인공이 갈 길인데 여기는 못 간다 그랬네. 임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더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을 무토로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토 약신이 되는 거라. 요번에는 이제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있을 때는 이제 하늘에 비 내리는 거잖아요. 이 지열이 꺼지는 거라, 여기. 그러면 지열이라는 것은 땅의 지열이니까 수국화해서. 그런데 이것을 정계충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그냥 수국화. 아, 지열 꺼져버렸네. 그러면 생명 돕기가 어렵네. 그렇잖아요. 좀 한랭해지네. 그래서 정화는요, 개수를 보면 무섭다 그거지. 공포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내 불을 완전히 꺼질 수 있는 상대방이 개수라. 그래서 요렇게 딱 나오면 야 이거 어렵겠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이 와서 이 정화를 살려줘야 돼요? 무기아파. 그렇죠. 무토가 와가지고 탁 하니 무기아파 해가지고 자기 이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답답한 사연이 엄청나게도 많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꺼질 지경이면 발악을 하겠죠. 예민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자기가 살으려고 하니까 반발심이 강해지는 거고, 응축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폭발하면은 화라산과 같은 그런 정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구조입니다, 이게요. 다시 수국화. 육친으로 남편이죠. 근데 화생토 해가지고 이것은 자식이라. 그러니까 요렇게 보면은 육친으로 보면은 남편이 나만 보면 그냥 폭군이 돼버리네. 그런데 자식을 딱 낳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은 거역할 수가 없어? 자식 말은 거역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식 낳고 나서 남편이 좋은 쪽으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되면은요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조상궁이니까 조상덕도 있더라 그 얘기지. 저희가 요 구조면 비가 내리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철에 비냐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정화가 있어 지금 이 수국화는 이게 하는 입장에서 이게 꺼질 텐데. 그러면 이 꺼져도 그냥 많은 비가 와가지고 아주 완전히 꺼지느냐? 이제 어떤 비냐는 거지, 이게. 그래서 묘월일 것 같으면은, 묘월일 것 같으면 무슨 비라고요? 봄비요. 봄비니까 이게 추워요. 그런데 5월이면 이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 여름이니까 여름 소나기에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건 좋아질 수가 있다, 그거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을비가 된다고. 그러면 가을비가 되면은 이것도 한랭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것은 계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자월이 될 것 같으면은 눈이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드름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하나 정도 더 있으면 고드름이 될까? 경건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게 개수가 한겨울철에는 이게 사신이 돼버리는 거야. 죽음의 신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저희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저렇게 되면은 천간은 별 문제가 없어. 지지가 한습이 되거나 조열이 되거나 하면은 가정이 안 돼. 그러면은 사회생활 하는 건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가정이 안 돼.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지지는 괜찮은데 이게 나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사람이 사는 모습이 제대로 되려면 가정이 화평하면은 어떻게 됐든 협심해서 먹고는 산다고. 그렇죠? 네. 이 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가정이 되면 부부가 가족이 서로 손붙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간다고. 그런데요, 지지가 다시 조열, 한섭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어려운 거라. 그래서 저희가 정화가 개수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정화도 개수 봤을 때가 어려워. 이렇게 되면 이혼이라든지 별거라든지 독신생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가 참 쉽더라. 그래서 정화기상론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